은퇴 전에 꼭 준비하는 한 가지. 은퇴 후 삶이 달라지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 명함을 내려놓는 순간 매일 반복되던 일정도 사라지고 나를 설명하던 직함도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은퇴 준비라고 하면 대부분 돈부터 떠올립니다. 연금은 충분한지, 퇴직금은 얼마나 되는지, 집은 있는지, 자녀는 독립했는지. 물론 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삶의 만족도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는 꼭 돈만은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은퇴 후에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왜 이렇게 허무하지? 라고 말하는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내가 매일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준비입니다. 다시 말해, 은퇴 전에 꼭 준비해야 할 한 가지는 돈만큼이나 중요한 삶의 방향과 역할입니다. 은퇴는 시간의 공백이 생기는 사건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억지로라도 사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근하고 사람을 만나고 일의 결과가 있고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 연결이 끊어지면 하루가 길어집니다. 처음엔 쉬는 게 좋지만 몇 달이 지나면 생각이 바뀝니다. 이제 뭐 하지? 라는 질문이 매일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경제적 준비와 함께 정체성 준비가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어디에 시간을 쓰고 싶은지, 누구와 연결되어 있을 것인지. 이걸 미리 고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은퇴 후 삶은 정말 다르게 흘러갑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들의 사례를 3가지 정도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30년 넘게 공기업에 다니다가 은퇴한 김 부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직후만 해도 주변에서는 부러움이 많았습니다. 연금도 안정적이고 집도 있고 자녀도 다 독립했으니까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자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고 하루 종일 TV만 보게 되고 가족과도 자주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진로 멘토링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느꼈고 일주일에 2번 도서관에 가는 게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퇴직하고 나서야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 느낀다고 말합니다. 준비한 건 거창한 게 아니라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역할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는 자영업을 오래 하다 은퇴한 이 사장님의 경우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었지만 가게를 정리하고 나서 삶의 리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동안은 일에만 집중하며 살았기 때문에 취미도 인간관계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내의 권유로 동네 걷기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나가 사람들과 걷고 커피를 마시면서 조금씩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후에는 사진을 배우고 여행 기록을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돈 벌 때보다 바쁘다고 웃으면서 말합니다. 은퇴 전에 준비했어야 했던 건 거창한 사업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낼 사람과 활동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조금 다른 사례입니다. 아직 은퇴 전이지만 미리 준비한 박 과장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50대 초반부터 은퇴 후에 뭘 할까를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단순히 취미를 찾는 게 아니라 자신의 관심사를 정리하고 작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목공을 배우고 지역 커뮤니티에서 강의도 들어보고 봉사활동도 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사람을 가르치는 걸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지역 평생교육센터에서 강의를 하는 걸 목표로 삼았습니다. 아직 은퇴하지 않았지만 이미 2번째 인생의 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은퇴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만큼 부드럽게 넘어가는 과정인 것 같다고요. 이 경우는 미리 작은 역할을 만들어 본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은퇴 후 삶을 바꾼 건 거창한 자산이 아니라 매일을 채울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돈은 기본 조건이지만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건 결국 시간의 사용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저절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공백이 됩니다.
그래서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 언제인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순간은 언제인가? 시간이 많아지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리고 그 답을 은퇴 후로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조금씩 시작해보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작은 활동 하나, 역할 하나, 연결 하나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은퇴 후에 갑자기 새로운 삶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지금부터 이어온 삶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은퇴 전에 꼭 준비해야 할 한 가지. 그건 거창한 재테크도 완벽한 계획도 아닐지 모릅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준비. 이걸 해둔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삶이 끊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역할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미리 준비한 사람에게만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가르는 핵심은 결국 내가 매일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단순히 감성적인 문제로만 보면 금방 흐지부지 됩니다. 취미를 가져라, 바쁘게 살아라 같은 말은 많이 듣지만 왜 그게 중요한지에 대한 근거를 잘 설명해 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논리적 근거와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은 원래 역할을 수행할 때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직업, 가족 역할, 사회적 위치 등을 통해 스스로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은퇴는 이 정체성의 큰 축 하나가 사라지는 사건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직업 중심 사회에서는 그 영향이 더 큽니다. 명함이 사라지면 스스로를 설명하기 어려워지고 그 순간부터 나는 이제 누구지? 라는 질문이 시작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의 발달 이론에서는 중년 이후 인간이 겪는 중요한 과제를 생산성 대침체라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 누군가에게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을 때 사람은 활력을 유지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빠르게 무기력해진다는 겁니다. 은퇴 후 우울감이 높아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일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기여하고 있다는 감각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2019년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정기적인 활동자원봉사, 파트타임, 취미 모임 등을 유지한 사람들은 우울증 위험이 낮고 인지기능 저하 속도도 느렸습니다. 특히 일주일에 23회 정도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만족도가 크게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건 활동의 규모가 아니라 지속성과 역할감이었습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사람이 새로운 활동을 하거나 누군가와 상호작용을 하거나 목표를 가지고 움직일 때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단순한 쾌락 호르몬이 아니라 동기와 기대를 만드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업무 목표, 마감, 평가 등이 도파민을 계속 자극합니다. 그런데 은퇴 후 이런 구조가 사라지면 도파민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고 의욕 저하와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의식적으로라도 목표와 루틴을 만들어야 뇌가 활력을 유지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사회적 연결입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훨씬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80년 넘게 진행된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에서 가장 강력한 결론 중 하나는 행복과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은퇴 후 삶이 힘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직장을 떠나면서 자연스럽게 유지되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단순히 무엇을 할 것인가뿐 아니라 누구와 연결되어 있을 것인가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돈이 있어야 뭐라도 하지 않나요? 맞는 말입니다. 기본적인 경제적 안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연구들을 보면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안정이 확보된 이후에는 행복을 좌우하는 요소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자율성, 관계, 의미가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 결정성 이론 셀프-디터머네이션 시리에서도 인간의 기본 욕구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는 느낌 자율성,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느낌 유능감,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관계성. 은퇴 후 삶이 만족스러운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새로운 방식으로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반대로 은퇴 후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줄어듭니다. 회사라는 구조가 사라지면 자율성은 늘어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방향을 잃고 유능감을 느낄 기회가 줄어들고 관계도 끊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은퇴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핵심은 단순합니다. 작은 역할을 미리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갑자기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행동과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기존에 하던 패턴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은퇴 후 삶은 사실 은퇴 전에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전에 일주일에 한 번 봉사를 하던 사람은 은퇴 후 그 시간이 2번, 3번으로 늘어납니다. 평소 운동 모임에 나가던 사람은 은퇴 후 그 모임이 삶의 중심이 됩니다. 반대로 회사와 집만 오가던 사람은 은퇴 후에도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사람은 익숙한 패턴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의 방향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 소규모 모임에 참여한다. 누군가를 돕는 활동을 해본다. 취미를 넘어 역할이 있는 활동을 만든다. 이 중 하나만 있어도 은퇴 후 삶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니라 지속성과 의미입니다. 또 하나 과학적으로 중요한 요소는 신체 활동입니다. 은퇴 후 활동량이 줄어들면 신체 기능뿐 아니라 인지 기능도 빠르게 떨어집니다. 규칙적인 걷기나 가벼운 운동은 뇌의 해마기역을 담당하는 부위 부피 감소를 늦추고 우울감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특히 사회적 활동과 신체 활동이 결합된 경우 효과가 더 큽니다. 예를 들어 등산 모임, 걷기 모임, 동호회 활동 등이 그렇습니다. 단순히 운동만 하는 것보다 사람과 함께하는 활동이 훨씬 지속되기 쉽고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정리해보면 은퇴 전에 준비해야 할 한 가지는 결국 이것입니다. 돈을 제외한 나머지 삶의 구조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 즉, 내가 시간을 쓰는 방식, 내가 기여하는 방식, 내가 연결되는 방식. 이 세 가지를 조금씩 실험해보는 겁니다. 은퇴는 갑자기 찾아오는 사건이지만 은퇴 후 삶은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준비한 만큼 부드럽게 넘어가고 준비하지 않으면 공백이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어느 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의 삶 속에서 조금씩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은퇴 후 삶이 달라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은퇴를 끝으로 보지 않고 역할이 바뀌는 시기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미리 연습해 본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시점이 은퇴 10년 전이든 5년 전이든 혹은 바로 앞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루 중 단 1시간이라도 회사와 무관한 나만의 역할을 만들어 보는 것. 그 작은 준비 하나가 은퇴 후 30년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